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문순태 작가의 현대소설 말하는 돌입니다. 돌이 어떤 말을 할까요? 제가 여기 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성계 장군을 인기 스타로 만들어준 전쟁이 왜구들을 물리친 황산대첩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황산대첩비를 세웠습니다. 자, 600년이 지나서 일제강점기에 외놈들이 이성계 장군의 비석을 깨뜨렸습니다. 자, 이런 나쁜 일을 한 일본입니다. 자, 복수는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화해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가 용서할 때만 가능합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복수는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자, 화해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가 용서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무덤을 덮었던 돌이 하는 말, 문순태 현대소설 말하는 돌 해석.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면서도 용서와 화해를 통해 인간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가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나빠서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든 무능한 지도자가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의 귀향은 마을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줌으로써 자신이 받았던 정신적 상처를 되갚아 주려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암묵적인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가운데 죄책감마저 해석되어 버린 마을 사람들로 인해 그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생각한 복수가 오히려 아버지를 욕되게 할 뿐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족 간 전쟁이 남긴 상처의 치유는 서로에 대한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작가 의식을 드러냅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박완서 겨울나들이 박남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가 있습니다. 전부 어떤 분단의 상처와 관계에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한 인물의 귀향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그 치유의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전쟁의 와중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로 인해 마을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고향을 떠났던 나는 3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아버지 무덤을 옮기는 일을 맡깁니다. 자, 이 일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정신적 복수를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암묵적 용서와 화해 속에서 죄책감마저 희석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상처는 복수의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으며 암묵적인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제의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전쟁의 상처 극복입니다. 여기 통한 오타가 있네요. 한눈에 보입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바우 아버지입니다. 자, 부면장 내 머슴으로 6.25 때 부면장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으로 고향을 떠났다가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30년 만에요. 장돌식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어린 시절 나의 아버지의 매장을 덮고 또 이장하는 일을 맡아서 처리합니다. 마을 사람들 6.25 전쟁 중 황바우에게 누명을 씌워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 못생긴 큰 돌의 의미입니다. 그 아버지 무덤을 쓸 때 여건이 안 되니까 좋은 돌로 쓸 수도 없었겠죠. 자, 아버지의 무덤을 표시하는 역할을 했던 대상입니다. 나로 하여금 고향을 상기시키며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되새기도록 만드는 대상이 됩니다. 나가 마을을 떠날 때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나가 아버지의 혼이 들어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대상입니다. 이 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는 거죠. 아버지를 잃은 나를 도우며 굳은 일을 함께 해주었던 장돌식과의 관계를 환기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작품 속에서 이제 이런 걸 또 이런 걸 묻기도 하죠.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느냐는 것이다, 그죠? 줄거리입니다. 나는 고향에서 가져온 무거운 돌을 서울행 버스에 실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죽는 날까지 아버지 육신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항바우는 부면장 댁 충직한 모습으로 전쟁 중에 주인을 지키려다 오히려 부면장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 부면장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묵인하에 마을 청년들에게 처형당합니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안고 고향을 떠나 3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장돌식을 찾아가 아버지 유고를 이장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마을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꼭 아버지의 무덤을 옮기는 인부로 서달라고 부탁합니다. 장돌식은 이미 나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음을 고향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만류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계획온 일이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 달리 아버지의 유골의 이장을 모두 마치고 난 뒤에도 부면장 내 아들과 아버지를 해친 네 사람 등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죄스러움이나 위축감 따위의 기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순간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는커녕 되레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의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 엉덩이 아래 깔린 아버지가 몹시 괴로운 듯 버둥거리더니 이 불효막심한 놈아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버스는 불빛 사이에 낡은 기억처럼 어둠이 출렁거리는 도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행위가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는 거죠. 자, 장돌식이 한테 마을에 내려가 삽과 갱이를 가져오도록 시킨 나는 눈을 빤히 뜨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기가 무서워서 빨갛게 단풍 든 떡갈나무 잎을 뜯어 으스스한 동굴의 입구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눈을 가렸다. 자, 이거는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던 당시를 회상하는 나이입니다. 요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자, 장돌식은 친구입니다. 나를 도와 아버지 무덤을 만들었고 무덤을 옮기는 일을 맡아서 처리합니다. 그 눈을 빡 뜨고 아버지는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었잖아요. 누명을 쓰고 죽었으니까요. 누워있는 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보기 무서워서 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공포를 느끼는 나의 심입니다. 아버지가 하도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은 거죠. 이러면 보통 이제 눈을 감아주는데 빨갛게 단풍이 든 떡갈나무 잎을 뜯어 으스스한 동굴 입고 아버지의 눈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직유법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덮 가렸다. 눈을 손으로 이렇게 가릴 수는 없었겠죠. 어리니까요. 그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돌비늘이 두껍게 깔린 땅. 우리 보통 무덤은 좋은 흙에 묻습니다. 그래야 이제 시신이 섞기도 쉽죠. 이 돌비늘이 두껍게 깔린 땅은 무덤으로 적합하지 않는 땅입니다. 자, 아버지를 묻었다. 자, 흙을 저 나를 수도 때는 잔디입니다. 잔디를 뜰 수도 없어
팽장을 하고 둘이서 끙끙거리며 돌을 날려다 무덤 위에 덮었다. 억울하게 죽었고 무덤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고요. 그 아버지의 억울함과 나의 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을 갚기 위해서 왔는데 내 행동이 한을 갚기는커녕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돌무덤에 곰배파리는 팔장애인입니다. 그 장돌시기가 팔장애인입니다. 부탁한 뒤 상녀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보통 상녀를 보관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신선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건 내가 잘 곳이 여기뿐이었다. 그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날이 밝기 전에 쫓기듯 월곡리를 떠났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죠. 월곡리를 떠나면서 나는 장돌 시간대 월곡리 사람들을 머슴으로 부릴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데 결심을 말해 주었다. 자, 결심의 내용은 복수죠. 복수의 다짐과 또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 결심은 돈을 벌어서 복수하겠다. 결심을 맷돌질을 하듯 어금니를 엉덩 물고 꽉 물고 그 나의 의지죠.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뼈가 굵고 손바닥 발바닥 닳도록 뛰어. 자, 이거는 구체적 시간 30년 동안 노력을 했죠. 그래서 내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월곡리 사람들을 모두 머슴으로 부릴 만한 돈은 못 되어도 이만하면 어깨에 패고 살겠다 싶어서야 두 눈을 부릅뜨고 고향에 돌아갔다. 자, 30년 구체적 시간의 경과를 바탕으로 내가 다짐했잖아요. 돈을 벌어서 복수하겠다,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아버지를 묻고 그 고향을 도망치듯 떠났다가 돈을 모은 후 귀향하는 나입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고향에 돌아온 나는 좌익 활동을 하며 부면장 부자를 죽였다는 아버지의 누명이 소명된 것은 모른 채 아버지의 누명이 고향에 돌아온 내가 그 복수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복수죠. 근데 아버지의 누명이 이제 밝혀진 것을 마을 사람들은 나는 모르죠. 모른 채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무덤 이장 작업에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을 동원한다. 나의 복수 방법이죠. 아버지가 머슴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서 나는 마을 사람들을 머슴처럼 부리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비닐봉지 속의 아버지의 육을 부스러기를 이거는 억울하게 죽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흔적입니다. 마음속으로 힘주어 말하고 있었다. 아버님 이제 한이 풀리십니까? 옛날 아버님을 소처럼 부리고 개처럼 천지하던 주인의 아들들이 내가 시킨 대로 아버님 무덤에 떼장을 떠왔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주인 아들들이 머슴으로 살던 아버지를 부리던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아버지를 부리던 것에 대한 복수, 요 오타가 있네요. 자, 그리고 자기네들 죄를 벗으려고 죄 없는 아버님을 죽인 네 사람들이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죽인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저희 한이 풀렸으니 아버님의 한도 풀리셨겠죠. 자, 내적 독백입니다. 내적 독백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도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6월 부스러기를 광 속에 놓고 흙을 덮으면서도 그 말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풀이했다. 6월이 땅속 깊숙이 묻히고 등실하게 본분을 짓기 시작하자 나는 차츰 형언할 수 없는 야릇한 쾌감을 맛보았다. 복수했다는 만족감이죠. 이만하면 월곡리 안에서 제일로 큰 묘등이 되겠구만. 무덤이 크고 웅장하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입니다. 성물만 안 친다면 세종대왕 능보다 더 등실해. 성물은 무덤에 있는 장성도 여러 가지 있겠죠. 장식입니다. 성물은 무덤에 세운 돌 장식물입니다. 등실해, 웅장해. 자, 마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나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지 큰 소리로 한마디씩 하였다.
자, 이장 일을 모두 끝내고 마을 사람들이 빙둘러 앉아서 남은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한 잔씩 돌려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계획대로 내 신분을 밝혔다. 나는 그들이 내 신분을 알고 얼마나 놀라서 까무러칠까 하는 일종의 달콤한 복수심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다. 자신의 복수가 성공할 것임을 예상하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은 제 고향이 바로 월곡리입니다. 3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나갔었죠. 제 가친은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머슴을 살았던 황바우 씨입니다. 바로 무덤의 주인공이 당신들이 죽였던 인물임을 밝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묘를 써주신 분, 이장 작업을 통해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나입니다. 나는 되도록이면 목줄에 힘을 주어 그렇게 말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놀라는 표정을 기대했다. 자, 내 기대와는 다르죠.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자, 마을 사람들 표정에는 별로 크게 놀라는 빛이 없었다. 특히 나는 부면장 내 아들과 아버지를 죽인 네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죄스러움이나 위축감 따위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자, 나의 기대와 달리 평범한 반응이죠. 전쟁 중에 서로 입혔던 상처와 아픔에 무뎌진 모습들이고 또 가해자인 그들도 전쟁이라는 환경으로 인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황바우 아들이라고 밝힐 것이 원. 아들이 잘 된 걸 보니 돌무덤 자리가 명당이었던 같구만. 자, 황바위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기가 미안한데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희생된 것을 알고 있고요. 무덤의 주인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의 어떤 정서, 미안함이 드러나죠. 참말로 사람 발전을 알 수 없는 일이구만. 그나저나 돈 벌어서 효도 한번 푸지게 잘했네 그래야. 자,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고 봉분을 만든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하고들 몇몇 사람들이 언뜻언뜻 한마디씩 뱉어내었을 뿐이었다. 자, 월곡리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지막 남은 한 잔의 술까지도 깡그리 털어 마시고 저물어가는 햇살을 받으며 근하게 취해서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까치산에서 내려가 버렸다. 자, 과거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나는 순간 까치산에서 내려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기조차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려보랬다. 자, 마을 사람들을 이장 작업에 동원하여 복수하려고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마을 사람들과 복수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입니다. 잠시 후에 산에서 내려갔던 부면장 내 아들들이 허이허이 음성선 이거죠. 으태어 힘들어하는 모양입니다. 산을 올라오면 좀 허겁지겁 올라오죠. 허리를 꺾고 다시 올라왔다. 오랜만에 고향이라고 왔으니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은 쉬었다 가서 자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았으면 한번 찾아갔을 걸세. 자, 나를 따뜻하게 대하는 부면장 내 아들의 호의입니다. 나는 30년 복수를 생각한 나와는 반대비되는 모습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부면장 아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하고 같이 내려가자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잠시 후에 내려가 하룻밤을 묵고 가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먼저 내려가도록 했다. 꼭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야 하네. 자, 당위적 표현으로 너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당위는. 부면장 내 아들이 나에 대한 호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면장 아들은 산에서 내려가면서 다짐을 받았다. 양귀비꽃 같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하는 까치산 꼭대기에는 나와 장돌식과 음식 그릇을 치우는 장돌식의 처만 남았다. 나는 장돌식한테 인부를 불러 아버지의 돌무덤에서 한쪽 다박솔은 가지가 퍼진 어린 소나무입니다. 다박솔 옆에 숨겨 놓다시피 한 못생긴 큰 돌. 30년 전 아버지 무덤을 덮었던 돌로 나에게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앞에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 의미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버스 길까지 운반해 주도록 부탁하고 아버지의 큰 무덤 위에 올라앉아 물건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도로는 왜 신장로까지 운반하라고 그러는가? 장도식은 산을 내려가던 인반 사람들을 불러 내가 부탁한 대로 다박솔 옆에 30년 전 우리들이 끙끙거리며 옮겼던 큰 돌을 운반해 달라고 시키고 내 옆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다. 집으로 가져가려고. 미쳤는가? 하필이면 그 큰 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죠. 어쩐지 그 돌에 우리 아버지의 혼이 서려 있을 것 같고 자네와 나 두 사람 우정이 서려 있을 것 같고 울곡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있을 것 같고 그 돌이라도 집에 갖다 놔야 고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았어. 자, 내가 느끼는 돌의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무덤을 덮었던 돌을 집으로 가지고 가려는 나입니다. 나는 장도식을 보며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30년 나의 복수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 자네 기분이 어떤가? 이제야 한이 풀리는 건가? 내 의도를 알고 있었던 장도식의 대사죠. 의문의 형식으로 솔직한 심정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도식도 나를 보고 씁쓸하게 웃으면서 물었다. 내가 아무래도 잘못 생각했던 것 같구면 그 이장 작업이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말일세. 이제 부끄러워서 다시는 고향에 올 수가 없겠어. 그 반성적 태도죠. 나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나입니다. 내가 크게 잘못했네.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는커녕 되레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말았어. 아버지는 이념, 사상, 계급을 초월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의리를 지킨 인물이었는데 나의 행위로 그것을 욕되게 했다는 반성입니다. 나는 마치 내 심장을 떼어서 아버지의 육을 부스러기와 함께 무덤 속에 파묻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공허해졌다. 우울하고 공허한 마음 때문에 말 한마디 없이 산을 내려왔다. 장도식이가 부면장 아들과 약속한 대로 하룻밤 더 묵고 가라고 붙잡는 것을 탈탈 뿌리쳤다. 내가 저지른 부끄러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자,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고요. 진정한 화해는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는 돌을 깔고 앉은 채 버스 안에서 자울자울 졸았다. 자울자울은 몸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조는 모습입니다.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깔고 앉아 있었다. 내 엉덩이 아래 깔린 아버지가 몹시 괴로운 듯 버둥거리더니 이 불효막심한 놈아 하고 고함을 쳤다. 고함 소리에 놀란 나는 벌떡 일어났다. 자, 나의 욕된 행위에 대한 후회입니다. 빵빵 자동차 클렉션 소리가 귀청을 얻었다. 버스는 불빛 사이에 낡은 기억처럼 어둠이 출렁거리는 도시로 접어들고 있었다. 자, 돌을 들고 도시로 돌아가는 나이죠. 그러니까 여운에 의한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자, 꿈속에서 아버지로부터 구중을 듣고 잠에서 깨는 나이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현대소설 전후 소설이고요. 사실적입니다. 또 성찰적, 반성하고 있잖아요. 또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니까 회상적이 됩니다. 주제는 인간성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전쟁의 참상입니다. 참담함. 자, 용서와 화해를 통한 전쟁 상처의 극복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용서와 화해를 통한 극복입니다. 특징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소설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적 순서대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내적 독백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도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